더 생소해요. 이 맞아. 파로가 뭐예요? 파로는 바로 이 세 가지 곡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요. 유럽 국가에서는 엠버미를 파로라고 주로 부르고 있는데요. 찰 옥수수처럼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나고 탄수화물과 담 함량이 낮고요. 또 식이섬유와 비타민, 단백질,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바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곡물입니다. 와, 파로는 진짜 좀 생소한데요. 이 파로 그러면 좀 최근에 개량된 곡물인 거예요? 아닙니다. 파로는 약 12,000년 전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수천 년간 즐겨 먹어온 역사 깊은 고대 곡물인데요. 특히 로마 전성기를 이끈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장군이 있죠. 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가지고 나갈 정도로 즐겨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황제의 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특성이 있어서 긴 전쟁 기간 로마 군사들의 주식으로 사용됐고 로마 시대에는 화폐로 사용될 만큼 그 가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지금도 혹시 이탈리아에서 현재 재배가 되고 있나요? 네, 이 파로는 고도가 높고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춥고 고도가 높고 또 건조한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이 파로가 자라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곡물이 바로 파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정말 딱 가면 파스타 주고 피자 먹어요. 이걸 매 끼니 가는 곳마다 그렇게 먹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날씬해.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걸 주로 드시는구나. 이걸로 뭐 반죽도 해 먹고 그러나 보네. 네, 실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뭐 빵이나 피자나 파스타 등 같은 음식의 이제 주 재료로 이 파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유럽 국가에서 굉장히 비만율이 낮은 날씬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163개국을 이제 상대로 한 그런 세계 건강 지수 이제 순위에서도요, 가장 건강한 나라 1위에 뽑히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파로가 역사도 오래됐고 또 건강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곡물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인 만큼 이 파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로도 그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40마리의 쥐에게 9주 동안 파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이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확연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이 파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는 어떤 성분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파로의 성분 중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아라비노자일란? 네. 와, 진짜 처음 들어봐요. 뭐예요? 그죠? 이제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하는 것은 밀의 대표적인 식이섬유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요. 물의 흡착력이 좋고요. 그리고 점성을 띱니다. 따라서 이게 위에 들어가게 되면 물을 끌어안으니까 포만감이 늘고요. 이로 인해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이걸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기다란 관 있죠? 이걸 우리가 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하얀 가루 보이시죠? 이 가루를 우리가 파로에 많이 들어있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에요. 이 파로에 풍부한 아라비노자일란을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물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달라진 거 없어 보이는데? 네. 자. 우와! 왜 안 흐르지? 물인데? 보이시죠? 뭐냐? 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루를 요 정도밖에 안 부었거든요. 근데 물을 부니까 이 전체가 다 가루처럼 부풀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떨어지지 않죠. 예, 이렇게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은요, 소화 과정에서 물을 흡착해 갖고요. 부피도 커지고 점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수분이
들어간다면은 훨씬 부피가 있으니까 이게 배가 더 부를 거 아니에요. 포만감이 더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소화가 느려지면 포만감을 느끼는 거 외에도 좋은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음식물이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6주 동안 당뇨병 환자의 일반 식단에 이 파로가루를 첨가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도 유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 농도 역시 각각 11%씩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실 파로도 곡물이다 보니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혈당 건강에도 좋고 또 비만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 너무 신기하네요. 파로는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은 낮지만요, 또 고맙게도요, 우리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요요 관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파로의 식이섬유는요, 100g당 6.5g이고요. 단백질의 함량은요, 100g당 14.6g으로요. 다른 주요 곡물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파로는요, 또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파로는요, 또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항성 정분이 매우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로의 저항성 정분의 수치는요, 100g당 17.1g으로요. 다른 곡물에 비해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분이면은 탄수화물 아니에요? 근데 저항성 전분은 좀 뭔가 다른가요?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다릅니다. 저항성 전분이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분은 우리가 음식 먹어서 식도 타고 위로 내려왔다가 소장에서 빨리 흡수가 돼서 여기서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 소장에서. 그러면은 전분이 분해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바뀌죠.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혈당을 올리게 되겠죠. 네.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이 혈당을 올리니까. 그 저항성 전분은 좀 달라요. 똑같이 식도 통해서 위로 내려왔지만 12지장 지나서 소장으로 왔다가 소장에서 아직 흡수가 안 되고요. 대장까지 옵니다. 이 대장에 남아있는 노폐물들, 지방 한번 붙였죠. 네. 자, 지방 붙여서 가고요. 아, 데리고 가요? 네. 오. 독소도 좀 붙이고요. 네. 또 지방도 붙이고. 지방 붙여서? 예. S사 결장하고 이제 직장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전분이 포도당 돼서 바로 흡수돼서 혈당 올리는 게 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당뇨 예방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줘서 비만 관리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영양소인 거죠.